장유진입니다. 그 한국 단편경쟁 감독님 또 네 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분 감독님 일단은 본인 소개와 작품 소개 간략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부탁 좀 드릴게요. 우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단편경쟁 3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작품을 이제 감독을 맡고 있는 이루리라고 합니다. 제 작품은 일단은 사나라는 여자 주인공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폐교를 앞둔 어떤 이별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1년 전에 자신의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이제 어떤 아픈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제 이별의 상황을 좀 강제적으로 맞게 되었지만 이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을 다 같이 맞이한 아이들이 그래도 덤덤하게 미래를 좀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냥 이쁜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담긴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고 싶은 학생 연출한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죽고 싶은 학생은 죽으려고 했던 고등학생이 죽지는 못하고 상담실에 끌려가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의 내용이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을 담은 영화고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못한 상담을 받은 주인공이 다시 한번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국제에서 한국 단편경쟁 3에서 거북이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그 거북이가 죽었다는 그냥 거북이가 죽은 하루의 이야기를 짧게 담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백 연출 맡은 신시정입니다. 공백인 그 백화점 미아원 은숙의 이야기로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제 소망은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흐름으로 제작을 하게 된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게 이제 피아노를 그럼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떤 그 감독님은 이제 과거 어떤 스토리나 이런 그 뒷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전 이야기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었을 때 이 캐릭터를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든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갖고 그 캐릭터 배우분과 얘기를 나누셨던 건가요? 피아노는 제가 20살 때 막연하게 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목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칭이 된 스토리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아원 분을 취재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미아원이랑 이렇게 매칭을. 그래, 다 지 얘기야 단편은 다 지 얘기야. 나도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최희진 배우를 캐스팅하셨대요. 와, 그 너무 잘하던데. 아니 저도 이제 예전에 뭐냐 잘돼가 무엇이든. 예, 제가 그 비슷할 때 저도 이제 독립영화 단편 영화 시작하면서 비슷한 시즌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배우님인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단편에서 뵈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2004년 뭐 이럴 때 만났으니까 한 17년 막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고 최희진 배우가 점점 되게 안정적인 연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하고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배우를 왜 최희진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을 때 교수님께서 최희진 배우님이 딱 떠오르는데 한번 컨택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PD 저희 이제 제 영화 PD님이 와 수소문해서 이제 어떤 극단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 뭐 DM을 보내시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배우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고는 저 잘 모르겠지만 만나자마자 이게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고민을 다 하고 오셨어요. 그냥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어떤 감정이고 하는데 이제 많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얘기하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믿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백은 희진 배우님이 다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영화 안에서 진짜 그 예를 들면 영화라는 게 공백이면 진짜 한 70~80%는 이분이 진짜 꽉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얼굴의 어떤 정서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그 아마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뭔가 좀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분위기로 다 나오더라고요. 언어가 아니라 분위기로 그냥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을 캐스팅했다. 지금 아직 학생이세요? 아니요. 졸업하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죽고 싶은 학생 감독님, 박준혁 감독님. 네.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을 바라본 시점이 어떠셨나요, 감독님은? 선생님들이랑 친했고요. 아, 선생님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싫어한다기보다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학교 배경이지만 그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군대가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의 저를 담당했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말투나 행동들을 좀 옮겨 따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라는 어떤 장소나 소재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만드신 거구나. 네. 아휴, 그럼 군대 갔다 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한 3번 태어나도 만들게 끊임없이 있죠. 끊임없이 진짜 별 기괴한 상황을 다 겪으니까. 거북이가 죽었다. 네. 김혜원 감독님. 네. 거북이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네. 느껴지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거북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에게. 주인공에게 있어서 거북이의 존재는 이제 이 주인공이 남 탓을 좀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선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결국엔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인물인데 거북이만큼은 본인 손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본인이 선택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니까 거북이가 잘 자라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랬을 때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 약간 주인공이 유일하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근데 선택의 결과는 결국에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제 거북이가 죽은 거니까 이거를 좀 그 드러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 세상에서 이제 좀 뭔가 좀 불합리성을 받고 이런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네. 얘기로 읽다가 이 친구가 근데 좀 뭔가 자격지심. 너무 난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격지심을 저도 이제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약간 어떤 두 가지 얘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격지심 그런 지점과 어떤 사회 안에서 어떤 20대나 30대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믹스가 됐던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읽긴 했었어요. 네.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남 탓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거를 잘못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음.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고 조금 더 여기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먼저 들여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넣어봤어요. 주인공 자체도 좀 남 탓을 많이 하는 인물이고. 감독님 실례지만 지금 20대세요, 30대세요? 30대. 30대? 끝자리. 감독님이 보는 지금 20대 초중반 친구들의 어떤 것들의 그러니까 30대 입장에서 20대 초중반 네. 뭐 중반 정도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입장의 어떤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다기보다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저의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됐던 것 같고요. 역시 본인의 네, 본인 이게 역시 본인 누구나 역시 이게 단편은 다 시대를 네, 떠나서 네. 누구나 같은 그 시기를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고민도 시대가 달라도 고민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울분이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 그 느낌이 드니까 뭔가 약간 세상에 개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이게 맞아요. 약간 예전에 진짜로 답답했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외부로만 표출을 하다가 그걸 이제 나이 들고 반성을 하게 되어서 이 작품이 반성의 영화, 반성의 영화. 맞아요. 자기 반성적인 영화. 그렇군요. 이거 거북이가 진짜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거북이가 죽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니 영화 속에서는. 근데 그쵸. 네. 모형과 저희 집 거북이가 있거든요. 저희 집 거북이랑 이렇게. 근데 잘 나오진 않았는데 영상에서는 두 모형과 실제 생물을 좀 섞어서 촬영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네. 동시에 쓰셨구나.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루리 감독님. 네. 예. 그 헌팅을 그러니까 공간을 촬영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이미지적인 공간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공간이 자연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이었나? 네. 예. 거기는 일단은 좀 약간 우리나라 지형의 양극단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졸업 작품이어서 네. 이제 저희 학교는 주말에만 촬영이 가능해서 이제 일주 주말, 그 다음 주 주말 이렇게 촬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랑 그 학교 주변 공간은 이제 여기 부산 옆에 있는 밀양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집이나 뭐 마을 뭐 이런 곳은 강원도 화천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장비도 옮겨야 하고 사람도 옮겨야 되고 그러면 이게 그 이동만으로도 예산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PD님이랑 이제 로케 헌팅을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PD님이 딱 차에 타서 내비를 밀양을 딱 찍었는데 398km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서울에서 부산이. 그래서 이제 그때 체감을 했죠. 이거는 이 교통비 스태프들한테 운전을 하라고는 절대 못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산이 막 진짜 이제 그 교통비랑 그게 정말 숙박비가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촬영 감독한테 졸업 작품이니까 우리 둘 다 좀 좋은 카메라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제 다음 날 다시 미안하다 안 되겠다 BMPCC 쓰자 미안해 이러고 그냥 네 되게 그 제작 부분에서 돈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옮겼으면은 상업 영화로 만약에 치면은 그게 진짜 천 단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혹시 자기가 뭐 조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감독이 있어요? 이 작품은 준비할 때요. 아니 그냥 평상시에도 뭐 이 작품도 뭐. 저는 일단은 되게 영향을 저 스스로 좀 되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감독님은 일단은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소년소녀 그리고 바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뭔가 빛을 좀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좀 이와이 슌지 감독님 영화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감독 저는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 작품 하나밖에 못 보긴 했는데 네. 그 라이팅 사용하는 거하고 어떤 이미지 구축하시는 게 그런 어떤 정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확실히. 근데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계속 다양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내게 구축이 되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되게 그 일단은 풍광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음악이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음악이 되게 아름다우니까 그 풍광하고 그 인물들하고 이 그 음악이 이 정서적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CF 영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뭐 마음이 이렇게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냥 예뻤어요. 아까도 소개할 때 그런 예쁨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뻤어요. 그 저기 막 커튼 뒤에서 그 조명 쏜 거죠. 친구들이 커튼 뒤에서 라이팅 있고 약간 그 카메라에 이렇게 빛 번지게 하던 네, 거. 맞아요. 근데 저도 젊은 감독님들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감정으로 영화 만들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단편 영화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배워요. 제가 6년 동안, 7년 정도 그 영화 아카데미하고 그 한예종을 졸업 작품을 6년이니까 7년 동안 계속 갔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막 한예종 거 막 60편씩 막 보고 막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 나 보면 또 왔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막 재기발랄한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딱 졸업과 동시에 거의 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어떤 그런 정서들을 나와서도 그게 자기 거잖아. 학교에서 마음대로 해볼 수 있었던 그 자기 거, 그거를 나가서도 조금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더라고요. 공백은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저는 가족 아니면은 짝사랑했던 여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가족이었던 것 가족이에요? 같아요. 네. 가족. 그냥 엄마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 역할, 이제 아빠, 엄마의 역할이 딱 시작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보다는 자녀한테 집중하는, 그게 그래서 어머니를 초대를 했죠. 그 영화를. 근데 어머니는 잘했다 하고 끝나긴 했는데 어머니가 제일 잘 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영화에. 영화 속에 그런 딸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과자를 좀 더 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과자- 영화 속 딸은 엄마의 어떤 것들을 먼저 느껴가지고 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도 너무 잘했고 그냥 엄마를 느껴주는구나, 얘가 엄마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네.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느껴주는 딸이구나. 그 친구가 아마 그 배우님이 9살인가? 인데 그냥 29살에 제 감정을 제 감정을 이제 9살에다가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9살일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오히려 과자를 다양한 종류를 사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젊은 그 꼬맹이 배우 이렇게 캐스팅하기 위해서. 그 예린 그거 배우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이 친구 되게 진짜 똘망똘망하게 잘하더라고요. 영화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조 감독님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제 오디션을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왔대요. 그래서 근데 이 예린 배우가 혹시 낯설어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친한 친구 중에 배우 하고 싶은 친구 있는지. 그래서 다행히 있었고 그 친구가 그 역할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연기를 하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걸 최대한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 근데 그 친구 배우는 진짜 뭔가 어디 MTM에서 내려온 그 얼굴상이 진짜 예쁘게 생겨가지고 네, 처음이래요. 그 진짜 부잣집 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데뷔가 잘 되더라고. 둘 다 처음이구나. 참.
배우 좋은 배우를 진짜 캐스팅하는 것도 복이죠. 진짜 감독의 복이야. 저 7년 동안 시나리오 썼는데 캐스팅 안 돼서 접었어요. 7년 썼는데 작년 12월에 접어버렸어. 계속 내가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배우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서로 혹시 감독님들 서로 작품에 혹시 관객과의 대화할 때 관객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서로는 또 본 거에 대해서 궁금함들이 있는데 혹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 전타임 배우들은 서로 막 질문을 엄청 하더라고. 혹시 서로의 작품에서 궁금했던 거나 뭐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백 네. 제목이 궁금했어요. 네, 다들 좀 왜 공백인지. 그 GV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완전 횡설수설해서 지금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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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말씀해 해볼게요. 주세요. 그 뭔가 원래는 영어 제목은 블랭크 그냥 빈칸이거든요. 뭔가 그런 단어조차도 뭔가 존재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제 생각에는 무엇일까 했는데 저한테 왔을 때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하고 싶은데 막상 하기가 두려웠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공허감을 제가 단순히 뭔가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 내면 안에서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그냥 말하기에는 그냥 일기장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좀 미화원을 하셨었는데 그걸 보는데 별 감흥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모습이 얘기를 해야겠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접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지라는 이제 아이 엄마 딸이랑 엄마 역할이 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반대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뭐 그런 것 같다. 그 하나 뭐- 더. 네, 하나. 말씀하세요. 아니 그 엄마한테 꿈을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꿈이 뭐였냐고. 꿈이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시 쓰는 거 시인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딱 듣고 시집을 사드렸어요. 안 읽으시더라고요. 쓰고 싶으셔. 이제 끝났어요. 뭔가 쓰고 싶은 거지 읽고 싶진 않으신가 보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이게 특활 활동 그거를 이제 동시부를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하셔가지고 동시부를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영이 되나 막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주체적으로 하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아서 계속 누누이 얘기죠.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지 이렇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은데 없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 버리니까 안 되겠다. 졸업 작품으로 말을 해야겠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이게 그 혼자 딸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 되게 즐겁게. 근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즈음부터 이 친구가 되어 가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뭔가 되게 씩씩해, 건강하고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엄마 친구들 뭐 같이 일하는 분들 어른들을 많이 만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람을 대하는 게 뭐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아. 그냥 동격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가 되게 멋있어. 엄마가 얘가 중학교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즈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 딸이고 뭐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딸이 너무 존경스럽대. 그리고 내가 너무 의지도 많이 하고 이게 그리고 엄마는 얘를 어떤 삶 안에서 뭐 먹고 자고 뭐 하는 것들은 챙겨주지만 정서적으로는 엄마가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로 사실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은 텅텅 빌 수도 있어.
근데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메워주는 역할들인 것 같아요. 약간 뭐 제목이 어쨌든 그런 공백이라는 의미가 네. 비었다라는 게 아니라 채워줘야 할 어떤 네. 것들에 네. 대한 제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들어요. 또 혹시 뭐 서로 질문하실 부분 있으세요? 그 배우님이 뭘 쓰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아, 이제 뭐 자유로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님이 진짜 뭐 생각해서 쓰셨을 수도 있고 뭐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데 이거 괜찮나요? 그 컷을 찍어야 되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런 거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이제 밑에 실제적인 내용은 안 썼고요. 그냥 사건 경위 몇 월 며칠 몇 월 몇시 경에 나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는 이런 것을 했다. 거기까지만 적게 했어요. 그 밑은 아예 안 적었고요. 그래서 거기 일시정지하고 자세히 읽으면 보이는데 내용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안 보이게 했고 혹시나 누군가가 열심히 봐가지고 볼까봐 내용을 안 적었습니다. 내용을 왜 그랬는지를 안 알려주고 싶어서 네. 아 진짜 안 알려주고 싶어서? 아 약간 거저먹는 식이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친구들은 캐스팅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제일 혼란스러웠을 때라서 이제 사실은 학생들을 저희가 캐스팅하는 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혹시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네, 진짜 실제 고등학생인데 오히려 이제 걔네가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줌이나 이런 걸로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학교 때문에 뭐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네, 일단은 근데 지원을 먼저 저희가 이제 오디션 공고를 올렸는데 그걸로 먼저 연락을 줬는데 이제 거기 때마침 이제 저희가 찾던 이미지랑 좀 유사했던 친구가 지금 주인공이었던 유빈이라는 아이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나이대를 다 실제 그 나이대 친구들로 좀 뽑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네. 근데 그거는 되게 감독으로서 그런 고집이 필요하죠.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분 남았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게 관객분들도 만났을 텐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또 여러분들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 이제 보실 분들한테 혹시 뭐 등등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풍경과 이미지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정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우리가 뭔가 어떤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건 사실 정말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뭔가 그 외로움을 맞이하는 순간이 마냥 불행하고 마냥 괴롭게만 묘사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 음악을 따라가시면서. 죽고 싶은 학생은 근처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는데 괜히 거기 선생님들처럼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봐줬던 친구처럼 그 정도만 돼도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쳐다보는 친구를 넣은 거거든요. 네, 그 정도의 관심만 서로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북이가 죽었다는 그 이제 제가 이제 외면하고 싶은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보다가 혹시라도 자기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인공을 꼭 그렇게 공감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인공이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내가 즐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네, 뭐 요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맘대로 하자!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하니까 꼭 계속 상영하고 있으니까 18일까지 하니까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